심지어 한번 제 방이랑 여기 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터폰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는데 저랑 엄마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집 사람이 우리 목소리 들어가지고 모니터 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는 거를. 약간 그런 일도 있어서 조금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겉돼지 TV! 예! 오늘은요, 한국 자취생활과 일본 자취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고고! 일본에서 친구들이 다들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알았던 자취생활과 한국에서 제가 실제로 자취를 하면서 알았던 자취생활을 비교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한국에는 전세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전세라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집은 살지 월세로 낼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살 수도 있고 샀던 사람한테 돈을 다 줘가지고 거기를 빌리는 식으로 하는 전세가 있고 그리고 월세, 매월 내는 월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세를 처음은 들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 돈 주고 큰 돈을 주고 산 다음에 나갈 때 다시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고? 왜 그게 말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놀랬고 한번 부모님한테 그 얘기도 해봤는데 역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공짜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그렇게 많은 돈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맡길 자신이 없다. 좀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는 되게 신기한 제도예요. 전세 제도가. 월세로 빌릴 때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비싼 것 같아요. 일본은 보증금이라는 게 있고 보증금을 시키킹이라고 하는데 레이킹이라고 해서 집주인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돈이 있어요. 시키킹은 내면은 보증금처럼 거기 방을 깨끗이 쓰면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레이킹은 거기 주인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돈이어서 돌려받지는 못해요. 한국에서는 보증금이라는 게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보증금이 한국은 막 500부터 1000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비싸대요. 원래 시키키 일본에서는 아마 100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약간 일본에서는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인사드리고 과자 갖다 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저는 아파트에 일본에서 살았었는데 맨션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안아주시면은 그것도 해야 커졌네 막 어쩌어쩌 지금 유학하고 있냐 돌아왔냐 막 이런 이야기도 엘리베이터에서 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자취하면서 옆집 사람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은 옆집 사람이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나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자취를 하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는 옆집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의심하고 경계를 하고 뭔가 제가 그냥 집 열쇠 이렇게 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문 앞에서 이렇게 멈춰 있어요. 왜냐면 비번을 제가 버릴까 봐. 근데 저는 내 집에 가고 싶은 건데 옆집 사람이 나오면은 어색해요. 인사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먼저 일어나니까 뭔가 눈치 보이고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도 뭔가 어색하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심지어 한번 제 방이랑 여기 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터폰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는데 저랑 엄마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집 사람이 우리 목소리 들어가지고 모니터 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는 거를. 약간 그런 일도 있어서 조금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변 사람과의 그런 관계? 혼자 살다 보니까 다들 의심을 하고 있고 좀 무섭다라는 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열심히 자취방을 연구했던 게 샤워실입니다. 왜냐면 일본과 한국과 샤워실의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
한국에서는 자취방인 경우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거기 세면대까지 같이 있어서 다 한 번에 똑같은 타일로 돼 있는 차가운 바닥인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샤워실과 탈의실, 세면대나 그런 거는 따로 있습니다. 문이. 샤워를 하는 부분만 그런 타일이나 물을 반스하는 그런 재질로 돼 있고요. 옷을 벗는 데나 뭐 세면대나 아니면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젖으면 안 되는 그런 바닥?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데 다 똑같은 바닥이라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세면대가 다 한꺼번에 돼 있어가지고 다 젖어버리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샤워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샤워실과 세면대나 탈의실 막 이런 게 나눠져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그런 게 되게 어색해서 반드시 문이 있는 샤워실에 문이 있는 샤워를 구할 때는 그게 저한테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얼마나 작은 집이라도 샤워만 있지 않아요. 욕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프로니 하이르라는 단어가 샤워를 하다인데 샤워를 하다가 아니고 목욕에 들어가다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목욕을 하는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작은 집이라도 대부분은 욕조가 하나 같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열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은 요즘 거의 대부분 비봉으로 돼 있는 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가야 하거나 집에 없을 때 그냥 친구한테 비번만 알려주면은 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거의 다 이거 열쇠예요. 대부분 열쇠가 있거나 카드가 있거나 해요. 그러면 이 카드가 없으면 그 집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근데 친구가 먼저 집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저는 쫓겨납니다. 왜냐면 열쇠를 이렇게 닫아야 하기 때문에 너 그러면 자고 가라. 근데 그 대신에 열쇠를 닫으면은 어딘가에 숨겨주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열쇠를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불편하고 뭔가 열쇠가 없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은 저 진짜 학교 끝나고 엄마 아빠 없는데 열쇠 없어서 현관 앞에서 이렇게 계속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한국 열쇠 문화는 저는 자취하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띵동 이렇게 가끔씩 모르는 사람이 띵동을 해요. 없는 척 했어요. 있어도 없는 척, 꽃도 하나 없다 이렇게 없는 척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열어야겠지 해서 한 번 열은 적이 있었어요.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문을 확 열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스 점검을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스 점검이라는 게 있는 게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다 해서 제가 당황했었는데 막 가스 점검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가스 점검을 다 하고 나서 죄송한데 저 좀 못 말라가지고 물 주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그래서 알겠다고 물 드렸는데 그 아줌마는 지금도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시니까 진짜 가스 점검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약간 가스 점검이나 그런 점검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연락이 오거든요. 언제 몇 시에 오니까 그때 계셔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약간 그런 말 없이 갑자기 띵동 와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너무 놀랬고 아주머니도 힘드실 것 같고 집에 있는 사람도 당황할 것 같고 해가지고 일본 문화처럼 예약을 미리미리 언제 오겠다는 신고를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자취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가져서 일본 자취 생활과 한국 자취 생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나 뭔가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 가셔서 일본에서 살 예정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일본 분들 중에서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 분들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은 놀랄 일도 없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